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영재훈TV 우리 독서일기 우리 벌써 세 번째인데요. 자, 이 독서일기 우리 세 번째 우리 책 제목 우리 저번에 예고됐었죠. 바로 천개의 파랑입니다. 자, 우리 천선란 작가가 우리가 쓴 이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 한국 우리 문화 창작에서 또 우리 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 책을 왜 골랐을까? 그냥 단순하게 소설책이고 이 책에 대한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것을 갖다 골랐을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자, 하지만 이 책에 대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분들의 감정을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요새 문해력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엄청 스트레스 받는 우리 제자들에게 꼭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희미해지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천개의 파랑이라는 이 책을 권하고 싶은데, 이 책을 읽는 대상은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책을 고른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SF 소설이에요.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로봇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자, 근데 이 로봇이요, 그냥 로봇이 아니고 인지 능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지 학습 능력을 갖춘 이 로봇이 우리 말 타는 기수의 역할을 갖다 하면서 그 경주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신이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몸은 부서지고, 그리고 부서지는 이 몸을 본인이 알면서도 그 경주마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낙마한 이 휴머노이드를 또 우리 고치는 우리 주인공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감정이 전해지면서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요새처럼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어려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고른 이유 두 번째, 얼마 전에 우리 발표됐죠? 뇌 안에 우리가 칩을 심는다. 우리 드디어 머스크가 이 일을 냈습니다. 바로 네 머릿속에다가 뉴럴링크라는 그 부분에 대한 회사에서 칩을 이식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핸드폰 속의 인스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 어떻게 해요?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얘기 들리시나요? 그쵸. 텔레파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니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전달을 할 수 있는 텔레파시의 개념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제 컴퓨터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이 뉴럴링크의 칩 이식 성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부분에서 휴머노이드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는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류에 대한 부분들 한 권쯤은 읽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돼서 이 책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내용 중에서 무엇을 알면 좋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전하면, 일단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설정들이 되어져 있는지. 근데 이 등장인물은 전부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등장인물에 대한 이 관심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이 소설이 더 재밌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요, 콜리인데요. 그 콜리를 대하는 인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묘사가 좀 젊은 감각으로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전개되는 스토리를 더 재밌게 우리가 읽으려면 그 인물들에 대한 부분 중에 내가 몰입이 되어서 나의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도 이 책의 몰입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나라면 어떤 방법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가 되물어 본다면 그 간접 행동에 대한 간접적인 심리의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리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할 텐데, 리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줄거리를 갖다 적는 게 아니에요. 리뷰라고 하는 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비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런 리뷰를 갖다가 하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정리를 갖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휴머노이드, 콜리, 그 다음에 우리 경주마, 투데이, 그 다음에 우리 연재, 은혜, 그 다음에 우리 지수, 보경이, 복희, 민주, 서진. 자, 여기 기자까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인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쵸, 원인을 제공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 리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실 조금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리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책을 정말 잘 읽는 것 같아요. 리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로 새로 나온 책이나 공연, 전람회 등에 대해서 비평을 가하는 신문, 잡지의 기사나 또는 순화어로 우리가 비평, 편남이라고 우리가 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리뷰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면 줄거리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리뷰에 대한 부분은 주인공이 되어져서 또는 그 주인공의 주변의 인물들이 되어져서 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것을 집어넣어서 줄거리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구성을 해보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추천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되뇌어 볼 수가 있죠.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꼬집어 놓고 보면은요, 바로 감정 로봇에 대한 등장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떴더라고요. 인간이 뭔가를 갖다가 로봇을 건들려면 건들려고 하는데 이 로봇이 계속 네, 피해요.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일하고 있는 로봇을 갖다가 공을 던져서 맞히고, 근데 그 로봇을 갖다가 우리가 발로 차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그 로봇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보호를 해야 되는 그 로봇의 3원칙을 우리가 깨고요.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권총을 들고 나오는 그 로봇. 자, 인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로봇에 대한 감정을 존중해야 되는 시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설류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어떤 감정, 로봇에 대한 어떤 행동, 우리 대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때리지 마세요. 고통을 느낍니다. 자, 고통을 느끼는 로봇에 대한 등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형태인데, 우리한테요, 짜증을 내요. 여기서 우리가 원래 원칙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한 로봇들이 인간의 불편한 행동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스스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습득을 통해서 원래 원칙을 가진 로봇들이 불편한 감정을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게끔 되면 우리는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로봇이 불편해지니까 인간이 인간을 선택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봇이 등장하게끔 되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인간은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 우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지쳐있는 엄마, 그리고 우리가 약간 사춘기적인 부분이 지나갔지만 시니컬한 우리 큰 언니. 자, 그리고 우리 주인공. 자, 그리고 우리 경주마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우리 콜리,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취급받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실 느껴보는 그 감정적인 부분의 주변 인간들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시대가 이제는 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진 로봇 친구라는 개념으로 이제 곧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관계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본인 스스로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은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성장 팁이에요. 어떤 성장 팁이냐면 학교 친구들과 나와의 관계도를
그려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학교 폭력,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친구라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나의 어떤 피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기보다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해 보려고 한다면 사실 싸워서 우리가 될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와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관계도를 그려보면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밀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관계가 없고 교류도 없는 사람은 또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서 마인드맵식으로 그린 이 부분들에 대한 인물의 관계도를 통해 본인의 스스로의 위치를 정립해 갈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려보면요, 우리가 관계에 있는 인물이 한 명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관계가 이렇게 두루두루 있는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책이죠. 빌 게이츠가 브릴런트 이렇게 우리가 외쳤던 그 책, 바로 더 위험한 과학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일기 3편 여기서 우리 마무리 짓고요. 4편에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